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두 번째 시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교분포까지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교분포 중에서 이렇게 표준 정교분포가 뭔지, 그리고 요 표준 정교분포를 만드는 과정, 정교분포를 표준 정교분포로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통계 문제에서 무조건 4점짜리, 말은 4점짜리긴 한데 4점짜리 같지 않은 4점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수능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개념을 정확히 익히고 가야만 된다. 자, 다시 뭐라고?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교분포에 이어서 요 정교분포 중에서 무슨 정교분포? 표준 정교분포와 두 번째 정교분포를 표준 정교분포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오케이. 자,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긴장을 하고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준 정교분포. 이건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교분포를 배웠는데 앞에 이상한 단어가 붙어있네. 무슨 정교분포? 이렇게 표준 정교분포. 어허, 그렇군요. 자, 먼저 표준 정교분포의 의미. 얘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의미가 정교분포 중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정교분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교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라면서 이거 n, 그 다음에 얼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니까 이렇게 썼었지. 이러한 정교분포 중에서 평균이 이렇게 평균이 0이고 얼마? 평균값을 이렇게 0으로 쓰고 표준 편차를 뭐라고? 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얼마인 거?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1인 정교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교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정교분포 중에서 평균값이 얼마?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1. 이러한 정교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교분포라고 부르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확률 변수 Z가 이렇게 표준 정교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평균값이 0이니까 얼마? 0이라고 쓰고 표준 편차가 1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 표준 정교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함수의 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확률 밀도함수? 예?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안 배웠었어요. 이거 fx가 얼마? fx가 확률 밀도함수 모양 이런 거 쭉 가서 얼마? 루트 2파이 얼마? 이렇게 시그마분의 1 2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썼다고 얘가? 2배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 분자 쪽의 모양은 얼마요? m에서 뭘 뺀 거? 이렇게 m에서 미쳤군요. m이 아니죠. x에서 뭘 뺀 거? x 마이너스 이렇게 m에다가 이렇게 제곱.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어렵다고 필요 없다고 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선생님은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이 정교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요 표준 정교분포는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한 번만 대입해 써볼게요. F의 얼마? 이렇게 Z.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도 얼마? 이렇게 루트 2파이 써주시고, 자,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다시 2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표준 편차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2가 나오게 된다. 분자 쪽의 모양 m 값이 0이 나왔고 여긴 z의 얼마? x를 z로 바꿨었으니까 z의 이렇게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표준 정교분포를 따르는 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는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 쓴 것뿐이니까. 됐죠? 자, 다만 오른쪽에 주어진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즉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외워야만 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자, 오른쪽에 주어진 요 정규, 즉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봤더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정규 분포 곡선과 모양이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뭔 차이점이 있다? 평균값이 0이니까 어디라고요? 요 평균값이 0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다? 이것이 0이다. 왜?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x는 0에서 좌우 대칭이 돼버리겠지. 인정.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볼까요? 밑에 거. 확률 변수 z가 뭘 따를 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 문장을 엄청나게 볼 건데 이 녀석을 기호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z가 이렇게 z가 이렇게 무슨 분포? 표준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 중에서 얼마? 평균이 0, 표준 편차 얼마? 1.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을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괜찮지? 리얼리. 진짜? 오케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은 1번부터 얼마까지? 5번까지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오른쪽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답이 금방 보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쭉 잡아주시고 Z축을 쭉 잡아주시고 나 Z축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가 0. 자,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여기는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다? 여기는 Z축입니다. Z축. 뭐라고? 무슨 축? Z축. X축이 아니야. 자,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면서 어디부터 이렇게 0부터 얼마까지요? 이렇게 A까지. A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요 확률의 의미가 뭐다? 요 확률의 의미가 주어진 곡선과 Z는 0, Z는 A, 그리고 Z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쪽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겠지. 근데 이 넓이가 뭐랑 같냐면은 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어디 여기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A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 요 왼쪽 부분에 요쪽 부분에 뭐랑 같더라? 요 왼쪽 부분의 넓이랑 같다면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0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인정.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A부터 얼마까지? A부터 B까지 나왔으니까 B를 여기 잡아봐. 나 B. B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여기 B가 있다고 생각. 우리가 구하는 거는 A부터 B까지니까 여길 말하는 거겠지. 여기 요 부분의 넓이. 다시 말해서 확률값.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죠. B까지의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A까지의 확률을 빼자. 뭐 한다고? 요 Z가 0부터 B까지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디까지? 이렇게 A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지. 인정. 자, 3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3번은 Z가 누구보다 클 확률? Z가 A보다 클 확률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Z가 A보다 큰 쪽이니까 요 검은색, 어떤 색? 요 검은색을 지금 말하는 거겠지. 인정. 그럼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은 먼저 Z가 0보다 큰 쪽을 먼저 구해. Z가 0보다 큰 쪽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를 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어진 저 곡선에서 Z가 0보다 큰 쪽은 얼마가 나오지? 0.5. 왜 여기가 0.5인지 이해가 될까? 우리는 요 확률 밀도 함수가 Z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까? 넓이가 1인가 알고 있지. 왜? 확률이니까.
확률들의 총합은 1이니까 전체 넓이는 1 나오는데 0보다 큰 쪽은 그거의 반이니까 얼마? 반. 그거의 반이니까 0.5가 될 거 아니냐. 인정?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그럼 4번은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4번은 뭐가 나왔는데? 요 Z가 누구보다 A보다 작은 쪽 여러분들이 빨리 빗금을 쳐봐봐. Z가 A보다 작은 쪽은 Z가 0보다 작은 쪽에다가 누구? Z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A까지를 이렇게 따로 더하면 되겠네. 인정, 인정, 인정. 자, 5번도 갑니다. 5번. 여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푸는 이유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Z가 마이너스 A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B까지 나왔다면서 이거 미안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마이너스 A부터 얼마까지? B까지. 그럼 요 왼쪽에다가 요 파란색으로 한번 빗금을 쳐봤더니 마이너스 A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B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겠지. 인정? 그럼 얘는 두 개로 나눠봤더니 두 개로 어떻게 한 번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0까지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0부터 얼마까지 구해라 이렇게 B까지 따로 구하면 되겠죠. 어디 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B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뭐랑 같더라? 여기 요 부분 얼마? 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A까지랑 같더라. 누구랑? 0부터 A까지랑. 왜요? 왜요가 아니라 대칭성에 의해서 무슨 성질? 대칭성. 됐냐? 레알. 진짜.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갔던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정교 분포의 표준화가 나왔습니다. 뭘 한다고? 정교 분포의 표준화. 얘는 의미가 뭐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는 정교 분포를 무슨 분포를 이렇게 정교 분포를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 녀석을 이렇게 표준 정교 분포로 뭐라고 이렇게 표준 정교 분포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정교 분포의 표준화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교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정교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녀석을 확률 변수 z, 자,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300개. 자,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드는데 요 z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뭐라고요? 요 z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 z를 이런 식으로 얼마 x에서 뭘 뺀 거? 이 녀석의 평균 빼고 이 녀석의 표준 편차 나눈 거 이렇게. 자,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만들어지는데 요 z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원래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그 녀석의 평균을 빼고 무엇이라? 원래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그 녀석의 뭘 빼라? 평균을 빼고 다시 확률 변수 x에 뭘로 나눈 거? 이렇게 시그마로 나눈 녀석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놓게 되면은 그 녀석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이러한 표준 정교 분포를 따르게 된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교 분포를 표준 정교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교 분포의 표준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교 분포를 따르고 있던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교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확률 변수 이렇게 z로 만드는 과정. 근데 z가 어떻게 나왔다고 다시 한번 z는 뭐에서? 그렇죠. 원래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그 녀석의 평균을 빼고 다시 그 녀석의 뭐로 나눈 거?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면은 z가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 녀석을 우리가 표준화. 뭐라고? 정교 분포의 뭐다? 이렇게 표준화라고 부른다. 될까요? 리얼리 진짜
확실히 리얼리 믿어도 돼요. 자, 표준화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 중에서 표준화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한테 하고서 두 번째 거는 반드시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표준화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계산상의 편의. 뭐라고요? 계산상의 편의. 계산상의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수능에 나왔던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은 서로 다른 집단의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다자가 이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한글도 못 쓰네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합니다. 뭘 비교한다고? 요 상대적인 이렇게 위치를 비교해. 위치. 자, 뭐라고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한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시험을 봤대. 중간고사를 봤는데, 자, 수학 점수는 이렇게 수학은 수학 점수가 얼마나 하면 이렇게 76점이 나왔대요. 와,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군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있죠? English. 얘는 얼마나 나왔냐면은 이게 96점이 나왔대요. 96점. 와,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 점수를 집으로 가지고 갔더니 당연히 엄마께서 야, 수학학원 바꿔!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수학 점수 너무 못 나왔죠. 마음이 아프네. 근데 사실은 수학 점수 76점이랑 영어 점수 96점이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선생님, 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수학은 수학이고 영어는 영어잖아. 그리고 하필 그 시험에서 수학이 개 어렵게 나온 거야. 영어는 개 쉽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요 수학 점수가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어렵게 나와서 요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뭘 따른다고?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나 하냐면 이렇게 56점이 나왔고, 56점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10이 나왔대. 10.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의 분포를 봤더니 영어 점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래. 이렇게 영어 점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때는 영어 시험이 상당히 쉽게 나와서 평균값이 이렇게 92점이 나온 거야. 오 마이 갓. 얼마? 92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 나오더라? 이렇게 4가 나왔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엄마한테 들고 왔을 때 수학은 76점, 영어는 96점 맞아가지고 수학 때문에 엄청나게 혼나고, 영어는 아쉽게 틀렸으니까 그래도 엉덩이를 톡톡톡 하면서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들고 갔더니 수학은 1등급이 나오고 영어는 3등급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수학 점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수학 점수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수학 점수, 요 Z의 값, 무슨 점수 이렇게 수학 점수 Z 값. 이걸 한번 구해봤더니 우리가 방금 전에 요 Z 값을 구하는 과정이 뭐였었지? 확률 변수 X에서 뭐해서 이렇게 X에서 뭘 뺀다고? X에서 뭘 빼라?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빼고 평균 빼고 다시 뭘로 나눠라? 그 녀석의 표준 편차 나눠라. 이렇게 표준 편 나눠봤다. 그랬더니 요 Z 값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2가 나오게 된다. 가능할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영어 점수의 Z값도 이렇게 구해봤대. 나 영어 점수의 Z값 구해봤더니, 자, 영어 점수는 96점이 나왔으니까 96에서 뭘 빼고,
영어 점수의 평균을 빼고 이렇게 다시 뭘로 나누라?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 나누라 이렇게 나눠봤더니 Z값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1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디에다 그려볼 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그려볼까요? 어디에 그려본다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Z축을 잡아주시고, 자, Z축. 자,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어떤 거 쭉 가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얘는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0이었으니까 이만큼은 써주면 되겠네. 괜찮을까요? 이때 수학 점수의 Z값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수학 점수의 무슨 값? Z값 이렇게 나왔잖아. 영어 점수의 Z값은 어디다? 영어 점수의 Z값은 여기가 나오겠지. 여기 어딘가 이렇게 Z가 이렇게 영어 점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수학 점수의 Z값보다 큰 친구들은 요만큼밖에 없잖아. 요만큼이 지금 뭐다? 요 빨간 부분이 이 친구가 맞은 수학 점수의 Z값보다 큰 친구들이다. 즉 얘보다 잘한 친구들이 저 빨간 부분밖에 없는 거고, 영어 점수의 Z값보다 큰 친구들은 여기잖아. 요 파란 부분 어디? 여기.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영어 점수의 Z값보다 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수학 점수의 Z값이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등급이 1등급, 영어는 몇 등급? 3등급. 왜? 영어 점수보다 잘한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나중에 성적표를 본 다음에 어머님이 수학을 엄청 못한다는 것이 탄로가 나가 있지. 왜? 오히려 수학은 1등급이 나왔고 영어는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3등급이 나왔으니까. 맞잖아. 그럼 때릴 거면은 엉덩이를 칠 거라면은 영어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혼이 나야 되는데 왜 수학 때문에 혼이 났을까? 무슨 말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도 잠깐 말했듯이 영어 점수의 절대적인 점수랑 수학 점수의 절대적인 76점과 영어 점수 96점 뭐가 안 된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왜? 서로 다른 과목인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럼 이거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집단,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뭘 의미하는지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하나는 수학 점수의 집단, 또 하나는 영어 점수의 집단에서 요 친구가 맞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 왜 상대적인 위치냐고? 76점과 96점은 절대적인 값인데 그 절대적인 값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거를 비교할 때 뭘 쓰겠다? 표준화를 이용을 하겠다. 뭘 이용하겠다고? 표준화. 되겠습니까?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우리는 표준화의 몇 가지 목적,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한 개만 있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서로 다른 집단에서의 어떠한 값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때 표준화를 이용을 하겠다.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계산상의 편의성. 왜 계산상의 편의성을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 왼쪽. 자, 왼쪽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분포랑 무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분포와 무슨 분포 이렇게 정규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볼까요? 상황.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은,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다고?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면서. 선생님,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러면 요 x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지? 요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 녀석은 특정한 사건에 뭐다? 이거는 특정 사건에 이렇게 발생 횟수다.
무슨 횟수 이렇게 발생횟수 괜찮죠? 뭐라고? x가 이양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특정한 사건의 발생 횟수다. 근데 여기에서 요 n의 값이 충분히 크면은,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x는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도 말했듯이 통계 쪽은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명을 조금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외워! 억지로 외워! 강요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n이 충분히 크다고요? 이건 되게 수학적이지 않은 용어잖아. 맞잖아.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잘 봐봐. 이런 상황, 이런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주사위를 이렇게 주사위 이 글씨 너무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사위.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 이렇게 100번 던지네. 100번. 자, 주사위 100번 던져가지고 1의 눈, 누구의 눈 이렇게 1의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1의 눈이 발생할 횟수를 확률 변수 이렇게 x라고 놨을 때 이걸 구하래. 이걸 구해봐. 이렇게 x가 어디부터 이렇게 40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60번까지 이렇게 구하래. 선생님, 저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요 빨간 부분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그렇죠,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 40번부터 60번까지 발생할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식을 쓰겠죠. x가 40번부터 60번까지니까 x가 몇 번? 이렇게 40번 발생할 확률 더하기 또 얼마? 이렇게 x가 몇 번? 이렇게 41번 발생할 확률 또 얼마? 이렇게 얼마 쭉 가서 x가 몇 번? 이렇게 42번 발생할 확률 가능할까요? 더하기 얼마까지?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p x가 몇 번까지? 이렇게 60번까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인정? 가능하냐? 레알.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얘를 실제로 구하려고 봤더니 자, 요겁니다. 첫 번째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x가 40이 나왔다는 얘기는 100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발생할 확률? 40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100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나왔다? 이렇게 40번 나왔다. 한 번 시행할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얼마? 6분의 1에 몇 제곱? 40제곱. 다시 얼마? 6분의 5에 이렇게 몇 제곱? 이렇게 60제곱 쓰면 되겠죠. 더하기 그 옆에 거는 선생님 두려운데요. 진짜로? 그렇죠. 두 번째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발생했다고? 41번 발생을 할 거니까 100 컴비네이션 41 얼마? 이렇게 6분의 1에 몇 제곱? 이렇게 41제곱 얼마? 6분의 5에 얼마 나왔다? 이렇게 59제곱 가능할까요? 이렇게 오 마이 갓. 자, 맨 마지막 거 어떻게? 아니 선생님 쓰기 싫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봤더니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계산하려고 두렵잖아. 뭐 한다고? 이거를 계산한다고? 싫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벌써 마음속으로 포기. 왜? 안 돼. 계산이 안 돼. 틀린 건 아닌데 뭐가 안 된다? 계산이 안 돼. 맞잖아. 문제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접근법 자체도 틀린 건 아닌데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죠? 진짜로? 맞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뭐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쭉 가면 이렇게 가서 갑니다. 이렇게 에이씨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런 짓을 해요. 이렇게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서 시행 횟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시행 횟수를 뭐 하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시행 횟수를 즉 얘를 시행 횟수를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늘려가면서 x 발생할 확률 뭐라고요? 확률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확률값 발생한 횟수에 따른 확률값들을 관찰해 봤대. 자, 우유와 같은 과정을 봤더니 우유와 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시행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발생한 횟수가 즉 발생 횟수의 확률 값들을 관찰해 봤대요. 실제로요. 자, 그러면은 그 녀석은 이 아래쪽에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자, 아래쪽에다가 쭉 가. 너 일로 와봐. 자, 처음에는 어떤 걸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자, 처음에 x가 이렇게 이항분포 따르는데 몇 번 시행했냐면 10번 시행했대. 그리고 이렇게 6분의 1.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0번 시행했을 때 주사위의 눈, 1의 눈이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온 횟수 뭐라고요? 맞잖아.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게 되면은 그 x는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이해가 될까? 진짜로? 자, 그 녀석의 분포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야. 나 이런 식으로 쭉 잡았어 이렇게 여기 x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렇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즉 발생 횟수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 위쪽은 뭘 쓸 거냐면 이렇게 확률값, 무슨 값 이렇게 확률값 괜찮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으니까 어떻게 얘가 얼마 이렇게 한 번, 몇 번, 여기 두 번, 몇 번, 이렇게 세 번, 몇 번, 네 번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나와주겠죠.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구해봤어. 그럼 0번 발생할 확률은요? 0번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얼마? 10.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몇 번 발생할 확률? 0번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10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발생? 0번 발생. 얼마? 6분의 1의 몇 제곱? 이렇게 빵제곱. 얼마? 6분의 5의 몇 제곱? 이렇게 10제곱 해가지고 얘 값을 구한다면 값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얼마가 나왔대. 여기 이렇게. 또 한 번 발생할 확률? 또 값을 구해서 찍어봤어요. 이렇게 나왔대. 두 번 발생할 확률 또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계산기를 두드려서 값을 구한 거야. 세 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네 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5번 이렇게, 6번 이렇게, 7번 이렇게, 8번 이렇게, 9번 이런 식으로 발생할 확률 값들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더래. 그래요? 진짜로 선생님? 아, 맞아요. 이거 계산기로 두들기면 뭐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대. 괜찮지? 리얼리 맞다고 해도 그냥 뭐 그런 이해를 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시행 횟수를 몇 번 늘릴 거냐면 이렇게 20번을 늘릴 거야. 어떻게 했다고? 요 시행 횟수를 몇 번 늘렸다고? 시행 횟수를 10번이 아니라 이렇게 20번 늘렸대. 이렇게 몇 번? 20번 6분의 1 즉 뭐라고? 20번 시행했을 때 1이 발생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은 다음에 그 확률 값들을 구해서 한번 실제로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0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한 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6번 이렇게, 7번 이렇게, 8번 이렇게, 9번 이렇게, 10번도 이렇게,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아, 20번 나와주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대. 이렇게. 자, 쭉 그냥 파란색 이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러한 흐름을 띠면서 확률값도 이렇게 변한다면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아, 이거 선생님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행횟수를 몇 번 늘 거냐면 시행횟수 이렇게 30번 늘려봤대. 몇 번 이렇게 30번. 자, 이렇게 30번 늘려봤대. 시행횟수를 30번 늘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요 발생 횟수에 따른 확률 값들을 찍어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0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1번 발생할 확률, 2번 발생할 확률, 3번 발생할 확률, 4번 발생할 확률, 5번 발생할 확률, 6번 발생할 확률,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막 나와주겠죠. 진짜로? 리얼리?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봤더니 요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서 잘 봐요. 뭐 한다고 이렇게 요 방향은 지금 뭐냐면은 요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서 뭐다 이렇게 시행 횟수가 모함에 따라서 이렇게 커짐에 따라 시행 횟수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 요 분포 상태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요 분포 상태가 이렇게 쭉 가서 요 분포 상태가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어느 분포 이렇게 정규 분포 어디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는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모양 아닌가요? 맞아요. 요 왼쪽에 주어진 요 그림, 방금 그렸던 그림을 봤더니 시행 횟수를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늘려감에 따라서 그 분포의 모양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과 비슷해지겠지. 인정?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이양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가 됩니다. 뭐라고요? 시행 횟수가 요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서 요 분포 상태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괜찮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네모칸 안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네모칸 안쪽.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양 분포를 따를 때 n의 값이 충분히 크면은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x는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얘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라면서 이거. 요 정규 분포는 요 안쪽이 뭐였었지? 요 안쪽 부분이 평균. 평균이니까 NP가 되는 거구나. 뭐라고요? 평균이니까. 그럼 그 뒤쪽은 뭐였었지? 요 뒤쪽은 분산. 분산이니까 그래서 분산 NPQ. 기억날까요? 분산이니까 뭐다? NPQ. 뭐다? 분산이니까. 괜찮냐? 자, 2번은 충분히 크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얼마? 요 N 곱하기 P가 이렇게 5보다 크거나 같고, 또 얼마? NPQ도 누구보다 이것도 이렇게 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충분히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 녀석을 머릿속에 집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굳이 충분히 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NP와 NPQ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될까요?
자, 3번입니다. 그럼 언제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꿀 거냐? 뭐라고? 언제 이게 핵심인지. 언제 이항분포를 뭘로 바꾼다? 이렇게 정교분포로 바꿀 거냐? 자, 우위를 보겠습니다. 요 위에 주어진 요 문제와 같이 어떤 문제? 요 위에 주어진 요거 요 위에 주어진 요 문제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구하라고 나올 때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왜? 실제로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나왔을 때 x가 40번부터 60번까지 발생할 확률 구하라고? 그럼 40번 발생할 확률, 50번 발생할 41번 발생할 확률, 42번 발생할 확률, 43번 발생할 확률, 59번 발생할 확률, 60번 발생할 확률을 따로따로 다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하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스스로 느껴봤잖아. 쓸 수는 있는데 계산 과정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라? 정규분포로 바꿔라. 뭐라고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해라. 응? 선생님, 그럼 위의 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위의 예에서 이거잖아. 자, 요 위의 예에서는 원래 확률 변수 x가 1의 눈이 나온 횟수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몇 번 시행했다고? 100번 시행했다면서. 여기는 얼마? 6분의 1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은 요 계산 과정이 말도 안 되는 경우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이 녀석을 정규분포로 바꿔서 이렇게 평균은 얼마요? NP가 평균이니까 6분의 이렇게 100이라고 쓰시고 얼마 여기는 다시 6분의 100에다가 뭘 곱한 거? 6분의 100에다가 이렇게 다시 6분의 5까지 곱해라. 괜찮죠? 리얼리? 진짜? 확실히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분포 풀이법을 써주는 겁니다. 됐냐? 리얼리? 자, 오른쪽을 봤더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른쪽에서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배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의미와 표준 정규분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언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자,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줍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